윤석열이 대 윤석열 이런 뭐 거예요. 우영우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짚고 가려고 그래요. 네.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500억. 딱 이거 딱 듣는 순간 그냥 쌍욕이 절로 나오더라고. 예.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분명히 이 뭐 합법적으로 잘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잘 해결됐다고 자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잘 해결됐다고 하는 게 이게 뒤통수 치면 안 되죠.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사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 지분이 제일 많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500억 손해배상하라는 건 그 글자 그대로 나가 죽으라는 뜻이죠. 어떻게 삽니까 그걸? 그 대우조선해양의 파업하는 모습들을 보면 처절해요. 그건 뭐냐면 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권이에요. 회사가 어려운데 하청이 하청 받는 곳 쪽에,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 받다 보니까 더 임금이 줄어들 텐데, 그거 월급 30% 삭감해가지고 8년을 지나왔어.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 월급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보수 어르신들은 되게 골 때리는 게요. 자기 아들 월급 오르는 건 화이팅인데 남의 자식 월급 오르는 거는 이해를 못해. 우리나라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평생 일해도 갚겠어요? 그 노조원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도 못 갚아. 예. 500억이면. 그거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쌍용 자동차 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예. 그게 그리고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줬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사람 죽어 나가는 걸 또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을 괴롭히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계속 강제하는 것도 괴롭히는 거지만 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 대부분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500억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액이 1억으로 조정이 되든 5억으로 조정이 되든 결국에는 그게 채권화돼 가지고 추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는 그 금액 여하에 따라서 무조건 추심이 시작되면 그냥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고 나서는 취업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사람 그냥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짓도 해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업체들 중에 몇 군데는 폐업을 해버려요. 아예 직장이 없어져요. 근데 그 폐업한 사업주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라 다른 동해안 어디 가서 또 사업을 해. 대우조선해양에 하청받아서. 그러면서 그 하청 업체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싹 잘려버리는 거야. 정말 악랄한 놈들인데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500억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파업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가 합법 파업이었단 말이에요. 합법 파업이었다고. 지킬 거 다 지킨.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은 하청 업체들이 왜 번청한테 와서 파업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이트 진로도 지금 화물 노동자들한테 28억 원 소송 중입니다. 어후. 진짜 악랄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쌍용차를 찾아봤더니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주동했던 분들한테 뭐 압수수색 한다거나 이제 집안에 뭐 예.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을 다 괴롭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유럽 같은 데서는 1950년도에 이미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2022년이 1950년도의 수준인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손해배상 소송, 손배소하고 가압류는 파업을 원천 봉사하기 위한 기업들의 단골수법이에요. 5천억을 500억을 다 받겠다는 그 의도라기보다는 앞으로 파업하지 마를 더 많이 담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자기들이 손해봤다는 게 몇천억이라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걸 다 합쳐봤더니 연간 매출보다 몇 배 많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사실상 국영기업이다. 국가가 지금 노동자들한테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노동자들한테 500억을 손배소를 걸면 쉽게 표현해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민사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투여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김우중이 회장이었던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뭐 나라 예산에 들어가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계속 투입되는 과정에서 저 산업은행 지분이 저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건 경영진이 잘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그 지분은 노동자들의 기술력에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선박만큼 거대한 배를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중국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대우하면 10년 후에 조선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50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은퇴하고 나면 후배 기술자들이 없어요. 후배 기술자들이 다 반도체 공장이나 해외 공장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조선업에 똑같은 기술로 저기 가면 1억을 주는데 조선 그 사업장 가면 3천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내 기술 가지고 1억 주는 대로 가지 왜 3천만 원 그렇죠. 받으러 갑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대우하면은 지금 당장에 조선업은 돈 잔치 하겠죠. 근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마인드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고요. 대통령은 아무리 내가 보수라고 해도 사업자 편만 드는, 사용자 편만 드는 이런 대통령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 노동자가 많아요? 사용자가 많아요? 노동자가 훨씬 많죠.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회자되는 게 노란봉투법. 여기 이제 쌍차 그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손배소를 거니까 후원금이 답질하기 시작했는데 노란 봉투에 담아서 했던 게 그걸로 이제 노란 봉투법에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인데 지금 아직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네. 아, 자, 근데 문제는 앞뒤가 다른 윤석열이잖아요. 앞뒤가 다른 윤석열 이거 윤석윤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됐잖아요 지금. 네, 네. 어떤 분이 새날 떠난다고 하면 구독 취소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여기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윤석열이라고 그러냐고. 그 기분 나빠서 또 구독 취소한다 그래서. 윤석열이네. 그래서 그분을 내가 그냥 완전히 강퇴. 패널로.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문재인 케어 손보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네. 뭐 결국에는 문재인 케어 손본다는 건 의료보험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가 남으러 일부러 낸 적자인데 돈이 남아서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마 저 보수 어르신 중에 이건 진짜 화내셔야 돼요. 어르신. 문재인 정부 때 본인은 안 적으셨지만 종합병원 같은데 병원 가가지고 엄청 진찰 받으시고 날이면 날마다 병 받으시고 야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병원비 안 들어 좋다 하셨던 분들이 또 윤석열 찍어.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기 전에 아침 일찍 밥 먹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들러서 진료받고 오후에 점심 먹고 그다음 집회 갔잖아요. 가서 문재인 욕하고 문재인 욕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크게 화내야 돼요. 윤석열 진짜. 욕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우리가 유명한 것도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이 비급여를 확대하면 진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딱 들어왔더니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가 되는, 좀 어려운 말로 급여가 되는 그 경험을 했는데 요거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니까. 건강보험 돈 남아둬라 지금. 그럼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야 이거. 윤석열이는 어르신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보수 어르신. 아 정말 신기하죠. 그 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요? 그냥 좀 좋게 좀 살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사람 이거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노인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도 다 줄이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줄이면은 노인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 빈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절대적 다수가 노인이 전부 다 받고 있는 거고 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한지 얼마 안 될걸요 예. 이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다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 정말 절망적이네요. 절망적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앞뒤가 다른 윤석열이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그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예산을 줄지 않도록 해라. 아, 나 이런 말 들으니까 확 열받는 거야 이게. 저 약자가 뭐 중독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약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 돼? 내년도 예산안 뽕쟁이를 위한 예산 출시. 뭐야 이게? 아니 지금 그 노동자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분들한테 500억 청구한 주체가 윤석열이야 정확히 따지면. 예, 그렇죠. 사실상 이제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MRI 이런 거 돈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 때문에 더 병원을 못 가지는 않잖아요. 예. 없는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야, 난 아프지 않아서 좋다라고 계속 진료받고 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약자를 위한 예산을 줄지 않도록 해라. 대체 이게 앞뒤가 맞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의사가 이거 MRI 한번 촬영 찍어봐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선뜻 그래 찍읍시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MRI 한 번 찍는데 40만 원이야. 그러면 누가 선뜻 오케이를 합니까? 지금 한 1, 2만 원 정도 하니까 MRI 찍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찍고 엑스레이야 다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도 돈 걱정부터 먼저 그렇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이 이렇게 말한 게 앞뒤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계속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용해 왜냐하면 먹는 거죠. 예. 밑에 사람들은 이익단체들과의 유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윤석열은 지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까?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민과 약자를 위한 뭐 예산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보면 알고 말하면 진짜로 이거는 사이코패스인 거고요. 모르고 말하면 무능한 거잖아요.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만큼 아파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광기를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 사람 눈빛을 보면은 굉장히 선량해 보여.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수석 비서관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불법 사규명을 뿌리 뽑자. 서민들한테 피해 가니까. 나 이거 보면서 주가 조작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 그런데 서민들한테 피해 가니까 불법 사규명은 또 뿌리 뽑자. 저번에 불법 공비도 뿌리 뽑자 그랬잖아요. 예. 뿌리는 또 뽑는 걸 되게 좋아해요. 뿌리 뽑는 거, 주가 조작도 뿌리 좀 뽑자고. 주가 조작 당연한 피해자들은 서민 아니야? 명신이는 빼고 뽑아야 됩니다. 그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요. 여러분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주가 조작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 빈대 사시는 분들 많아. 근데 누군가가 주가 조작을 해버려. 그러면 자기 인생을 통째로 잃어갖고 극단적 선택하신다니까.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사고명 뿌리 뽑는데 가장 전문가는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네.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사금융 퇴치를 위해서 했던 정책들만 맞아. 쫙 모아서 똑같이 해도 되는데 말로만 저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김건희 씨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파헤치다 보면은 무슨 저축은행 나오고 무슨 캐피탈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다른 윤석열. 이게 사람은 앞뒤가 달라야죠. 앞뒤가 똑같으면 그 진짜 뭔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내부 총질이나는 당대표가 사라지니까 참 좋다 그랬는데 저는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왜 전당대회를 내년에 합니까? 앞뒤가 너무 다르고 겉과속이 다른 사람. 양두구육 우리 개고기 선생님.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어르신들. 맨날 와가지고 민주당에 김혜경이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병원비 올려셔갖고 이제 병원에 1년에 한 이제 10번 갈 거를 이제 1년에 2번밖에 못 가십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진짜.